네, 안녕하세요. 저녁 7시마다 열리는 특별한 투자 수업 천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상한가 스크램은 오늘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상한가 스쿨의 반장 아나운서 황윤기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1타 강사님 모시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그 수업 열심히 들어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본 방송이 끝나면 선생님들이 준비한 무료 방송, 이 무료 방송까지 준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무료 방송 어떻게 들으실 수가 있나? 바로 첫 번째로는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카메라 앱으로 찍어서 들어오시거나 두 번째로는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 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안에서 들으실 수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지금 유튜브 라이브 진행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라이브에 댓글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까지 함께 해주시면 선생님과 조금 더 길게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무료 방송 안에서 선생님들께서 준비한 전략들, 기법들, 그리고 히든 종목이 있으니까요. 이 세 가지 모두 아낌없이 가져가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어떤 부분들 눈여겨봤으면 좋았을지 우리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은 바로 이분이시죠. 바로 테마주 1타 강사 강호진 선생님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자, 네. 다시 한번 또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 자, 오늘 월요일 시장 우선 강보합권 마감을 했잖아요. 근데 외국인이 양시장 다 좀 매도를 보인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직은 좀 아쉬운 시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기다려왔던 금리 인하가 이제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시장은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강한 탄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강하게 유입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이탈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전히 좀 아쉽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이전에 좀 보였었던 하락분을 좀 회복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일단은 좀 중점을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고용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의 이제 결과가 확인이 됐을 때 시장이 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현지 시간으로 25일이죠. 25일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 최근에 조정이 좀 깊었었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탄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들 같이 좀 체크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이제 좋은 뉴스가 나쁜 뉴스였고 나쁜 뉴스가 이제 좋은 뉴스였는데, 이제는 좋은 뉴스는 좋은 뉴스, 나쁜 뉴스는 나쁜 뉴스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용 데이터가 이제 잘 나와야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사실상 금리 인하를 하지 못했었던 이유가 뭐 사실 고용이 너무 좋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반대로 가는 거죠. 지금은 고용이 좀 잘 나와줘야 이제는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좀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경제 지표는 조금 잘 나와야 이제 시장에 좀 악영향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큰 섹터 안에서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사실 좀 개별 이슈가 있는 그런 소형주들로 좀 수급이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막 거래량이 없거나 혹은 이전에 죽어 있는 테마를 뭐 매수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좀 피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게다가 지금 뭐 개별주들을 건드리시더라도 사실 긴 관점으로 보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수익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짧게라도 수익 챙기면서 가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상보다 시장의 힘이 계속해서 아쉬워서 이제 보시는 분들이 힘이 좀 빠지실 것 같아요. 다들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좀 경제 지표가 잘 나와서 시장이 조금 더 힘을 내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안에서 우리 또 강호진 선생님이 주목하신 두드러졌던 특징주 들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어디 꼽아주셨을까요? 네, 이제 첫 번째로 볼 종목은 원준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삼성전기에서 이 MLCC를 활용한 이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성공했다, 이런 소식들이 좀 들려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와 관련된 종목들,
뭐 전고체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나왔는데 이 원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이 삼성전기의 협력사로서 계속적으로 일을 해왔던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또 MLCC용 이 소극로를 좀 생산을 했었던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MLCC를 좀 활용한 MLCC 기술이 들어간 이 전고체를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원준이 다시금 이렇게 좀 부각을 받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기업은 아니지만 해외 기업으로도 이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장비를 좀 납품한 바 있습니다. 물론 메인 생산이 아니라 이제 파일럿 공장에 납품을 한 거지만 그래도 이 전고체와 MLCC 기술을 모두 다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서 이제 처음으로 좀 부각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오늘 처음 나온 기사고 또 추가적으로 이 전고체 배터리 섹터 혹은 테마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종목이 모두 다 그러니까 한 종목만 오른 게 아니라 원준만 오른 게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전반적인 상승이 좀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인 수급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안내를 드릴 텐데 자, 원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 크게 부각을 받지 못했었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래량 없는 계속적인 조정을 좀 이어갔었는데 지금 보시더라도 지난해 7월 말에 거래량이 한번 크게 나오고 난 뒤에 그 이후로는 눈에 띄는 거래량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우하향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오늘 전일 대비해서 무려 거래량이 10,000%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처음 거래가 좀 나왔기 때문에 한 번은 더 움직일 수 있어 보인다. 게다가 지금 뭐 주도 섹터나 주도 테마가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런 부재한 틈을 틈타서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준 같은 경우에도 물론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를 하고 이 상승분을 온전히 지켜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전 직전 고점 구간은 좀 돌파한 상태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1차적으로 12,000원 구간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혹은 뭐 추가적인 조정이 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11,5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한 번 더 진입을 해볼 수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신규 분들도 진입이 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뭐 주도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게다가 말씀드린 대로 25일 같은 경우에 이제 마이크론 실적을 또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다시 관망세가 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수급이 또 갈 곳이 없겠죠. 그러면은 또다시 이런 살아있는 테마들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14,000원 구간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20%나 급등을 보였었던 원준입니다. 자, 오랜만에 오늘 2차 전지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섹터에 단기적으로 수급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여태까지 주목을 많이 못 받았던 원준이었는데요. 오늘 거래량이 무려 10,000%나 또 증가를 했다라고 하시죠. 신규 진입도 괜찮고 오늘 올랐던 것처럼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갖고 가실 때 11,500원 이탈 안 하는지 체크하시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원준 들어봤고요. 또 다음으로 또 짚어주신다면 어딜까요? 네, 이제 두 번째로 볼 종목은 STX 그린로지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네, STX 그린로지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해운주로서 좀 부각을 받았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사실 한 달가량 정도 조정이 계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이 해운주들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았죠.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었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항만과 관련돼서 이 노조가 파업을 한다라는 예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 공급망의 차질이 좀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수조 원에서 많게는 수십조 원의 이 손실이 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계속적으로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해운주들이 좀 상승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가벼운 STX 그린로지스가 장중에 거의 이제 상한가에 근접하는 거의 29% 정도의 상승을 보이면서 굉장히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지금 1,000억이 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살짝 밑에 있는 상황인데 또 이런 소형주들이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최근 시장에서는
수거래일 동안 계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는 흐름들이 좀 보였기 때문에 한 번의 관심은 필요하다. 게다가 이전 직전 고점 구간이 대략적으로 한 15,000원 구간까지 잡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까지는 한 번 더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기적인 조정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뭐 양음양 패턴이라든지 뭐 N자 패턴 이런 것들을 형성해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 같이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사실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실 지난해부터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항상 뭐 해운주들이 움직임을 좀 보였었는데 여전히 지금 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가 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미국 이 항만 노조 파업과 그다음에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이렇게 두 가지 재료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밖에도 사실 뭐 흥하해운이라든지 대한해운, 뭐 KSS 해운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 한번 등록을 해두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운주 들어봤고요. 해운주 중에서도 가벼운 축에 들었던 STS 그린로지스를 또 두 번째로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또 장 막바지에 이 종목이 상승이 굉장히 또 가팔랐죠. 24.89% 상승 마감을 하면서 오늘 종가가 13,750원이고요. 자,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서 상반기에도 이 해운주들 흐름이 좀 좋았는데 하반기에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흥하해운, 대우해운과 함께 이 종목 눈여겨보시면 또 좋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듣고 가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어주신다면 어딜까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볼 기업은 애니젠이라는 종목입니다. 애니젠, 네. 네, 애니젠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폴라이브라는 이 마이크로니들 전문 기업과 함께 이 비만 치료제를 공동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새로운 재료가 나왔습니다. 이 붙이는 비만 치료제, 그러니까 마이크로니들을 활용한 이 비만 치료제 시제품을 생산을 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장중에 굉장히 빠르게 상한가를 터치한 모습도 확인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제약바이오 내에서 이런 이슈가 발생하는 종목들, 뭐 개별 이슈가 생기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도 쉽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혹은 이제 우상향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애니젠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 종목도 오늘 윗꼬리를 좀 길게 달기는 했지만 이 재료를 가지고 단기적인 흐름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지켜봐야 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사실 애니젠이라는 기업이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부각을 받고 또 평소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은 기업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지금 수개월 동안 지금 횡보를 이어가다가 사실상 거의 1년 정도가 됐거든요. 1년 정도의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오늘 이 이슈와 함께 거래량도 전일 대비해서 4,900%가 좀 증가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 장중에 좀 상한가를 터치하는 그런 모습들도 확인이 됐죠. 게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장기 이평선, 계속적으로 눌러왔었던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도 나타났기 때문에 사실상 이 14,000원 구간, 지금 14,000원 구간을 보시면은 이전에도 계속적인 하방 경직을 보였었던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다. 게다가 다음날 시초가가 이 윗꼬리 구간에서 형성이 된다. 그리고 그 시초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4%를 좀 크게 이탈하지 않는 흐름들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이 윗꼬리 내에 이 캔들이 한 번 더 형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저도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돼서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드리고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좀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안에서 수익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강조해드렸었던 내용이 하반기에는 결국엔 제약바이오가 강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준비한 강의 내용은 역시나 이제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제약바이오 내에서 신고가를 가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뭐 수십 %의 수익을 기록하는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 수익을 못 내셨다라고 한다면은 이번 강의 통해서 또 새로운 종목들, 새로운 정보들 받아 가셔가지고 이번에는 한번 수익을 같이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세 번째 마지막 특징주로 애니젠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애니젠이요 11.36% 상승 마감을 했고요. 종가가 14,800원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애니젠 짚어주셨는데 비만 치료제 테마 순환매가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붙이는 비만 치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수업 주제가 또 제약바이오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 더욱더 집중해서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특징주 3가지까지 복습을 해봤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종목, 여러분들의 사연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또 어떤 사연과 종목이 또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질문 있어요. 네, 사연과 함께 종목 상담해 드리는 시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입니다. 오늘도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왕튼튼이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께서 사연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감기에 걸려도 병원을 잘 안 가는 왕튼튼입니다. 저는 병원뿐만 아니라 약국도 잘 안 갑니다. 주변에서는 미련하게 왜 이렇게 병원과 약국을 신뢰하지 않냐고 물어봤지만 저는 뭐 이런 거 갖고 병원이나 약국 들르나 했어요. 시간 지나면 다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는 거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중 팬데믹 시절에 저도 이 코로나에 한번 심하게 걸리고선 진짜 깨달았습니다. 아프면 제때 치료를 받아야 하고 약을 먹어야 한다. 그래야 병을 키우지 않는 거고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저 그때 진짜 죽을 뻔했거든요. 그때 저를 구해주신 의료진과 약들에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무튼 그때부터 저는 제약바이오에 관심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올해 시장에서 다시 한번 두드러지게 이 제약바이오가 이끌어주고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저는 이 많고 많은 제약바이오 중에서 대장격인 삼천당 제약을 매수를 했고요. 매수가는 15만 원, 그리고 제 비중은 10%입니다. 제가 올 6월에 매수를 하고 꽤 상승을 했는데 그때 못 팔았어요. 그래서 지금 손실 중이라서 질문 이렇게 드립니다. 수익 구간을 좀 봤던 종목이라 아쉬운 마음에 지금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은 이제 몸이 아니라 마음이 좀 아픕니다. 하반기 제약바이오 시장 기대해봐도 좋은 거 맞을까요? 이 삼천당 제약에 대한 가격 전략 함께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이제 제약바이오가 정말 중심인 시간인 것 같아요. 지금 상한가스크 전문가님들이 입을 모아서 제약바이오 좋다 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제 강호진 전문가님의 구체적인 시선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지금 제약바이오 그리고 삼천당 제약의 전망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 주신다면 어떻게 좀 조언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시장을 그래도 가장 크게 좀 주도하고 있는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이 대장주들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또 다른 뭐 중소형 종목들, 뭐 이런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 다 뒤따라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이제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지금 뭐 크게 국내 기업 이 국내 섹터를 좀 보자면은 항상 인기가 많은 게 좀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인데 그 중에서 그나마 이제 제일 강한 게 제약바이오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이런 시장이 좀 부진할 때 혹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때 이 제약바이오에서 가장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여전히 좋고 여러 가지 재료가 있죠. 또 특히나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들이 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 자금 조달에 대한 비용 부문이 이제 부담을 덜어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앞으로도 더 투자에 대한 가능성 혹은 이제 그러니까 이 심리적인 부분도 많이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제약바이오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부분을 가장 큰 재료로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상 이제 아직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특허가 만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 중순부터 이제 판매가 가능한 상황인데 유럽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까지도 이어지는 부분인데 어쨌거나 이 특허에 대한 부분이 만료 기간이 점점 다가오게 되면서 이 아일리아에 대한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삼천당 제약뿐만이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셀트리온, 뭐 알테오젠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
이 아일리아라는 의약품이 굉장히 좀 판매가 잘 되고 있다. 그다음에 시장에서 사실 시장 규모 자체도 적은 규모가 아니다 보니까 전반적인 이 빅파마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좀 쌓아왔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총 14개국이죠. 14개국에 지금 독점 계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거기에 대한 계약금이라든지 마일스톤을 좀 받은 바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좀 가장 근접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증권사 자체에서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삼천당 제약이 또 23만 원까지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강한 퍼포먼스를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유효한 재료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홀딩을 하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15만 원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수익권은 전환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홀딩을 해보시길 바라겠고, 근데 이제 다만 이번에는 어느 정도 가격이 주어진다, 수익권이 올라온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뭐 무작정 홀딩을 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확정 수익을 좀 챙겨가시면서 보시기를 권장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아래 하단으로 홀딩 구간, 그러니까 이 손절 라인, 로스컨 라인을 좀 잡아본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1차 같은 경우에는 한 12만 5천 원 구간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전 저점이나 고점이 형성되어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한번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이 구간이 이탈한다라고 한다면은 정리를 했다가 차라리 새로운 진입 구간을 잡아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또 라운드 가격대, 라운드 피겨가 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이 10만 원이라는 가격대에서 이 본격적인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 한번 진입해 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하단으로는 12만 5천 원, 그리고 10만 원 봐주시면 되겠고, 일단 상방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인 고점이 대략적으로 한 16만 5천 원에서 17만 원 정도 사이로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다시금 돌파한다. 특히나 이 거래량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현재 거래량이 뭐 30만 주, 뭐 40만 주 이 정도로 나오게 되는데, 이전처럼 뭐 200만 주 이상, 뭐 적어도 1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 16만 5천 원 구간을 강하게 좀 돌파한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18만 원까지 열어두시고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목표가 상향하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요즘 수급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보다 조금 더 강한 흐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제대로 받고 있는 것도 이 바이오 섹터죠. 심리적인 면, 투자적인 면 살펴봤을 때 말씀 주셨다시피 긍정적인 제약바이오 섹터 전망이고요. 삼천당 제약 역시 특허 만료가 다가오면서 이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아일리아 매출액 좀 견조하다라고 하셨고, 이전부터 쌓아왔던 독점 계약건들 그리고 이에 대한 계약금 등이 보면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따라서 재료들 유효하다. 이 가격 전략은 그래서 홀딩을 하시되 수익권을 올라오시면은 분할 매도하는 전략 말씀 주셨습니다. 따라서 목표가 16만 5천 원 잡아주시고 1차 손절가 12만 5천 원 그리고 2차 손절가 10만 원 잡고 가시면서 갖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렇게 종목 사연 해드렸고요. 제약바이오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서 요거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안 그래도 지난번에 또 제약바이오 짚어주셨는데 네. 그때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이 지금 계속해서 잘 가고 있거든요. 지금 대웅제약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짚어주셨는데 굉장히 잘 가고 있어요. 계속 그냥 네. 갖고 가시면 좋을까요? 네, 지금 여전히 뭐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뭐 정리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대웅제약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실적 기반으로 계속적인 우상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실적을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도 뭐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조 원대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는데, 영업이익이 뭐 400억으로 갔다가 100억대로 갔다가 뭐 800억 후반대로 나왔었는데, 이제 재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성장이 좀 시작이 됐거든요. 보시면은 매출액도 1.2조 원, 거의 1.3조 원에 가까운 매출액을 달성을 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958억을 기록을 했죠. 게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조 원, 1.3조 원이 넘는 그런 매출액을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이제 1,000억 원대를 달성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1.4조 원대로 성장을 하게 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거의 1,500억 가까운 영업이익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인 이 영업이익의 성장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뭐 기술 이전이나 뭐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좋지만 이렇게 실적을 가지고 올라오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전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시장에서 지금 제약바이오를 그만큼 관심 있게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저런 뭐 소송 이슈나 이런 것들이 있기도 했었지만 주가가 그래서 계속적인 하락세를 좀 보였거든요. 특히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급락을 보인 이후에 전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큰 반등이 없었는데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제서야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더라도 15만 원 구간대까지 한번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이전 이 15만 원대라는 가격대를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좀 적점이 형성이 됐었던, 그러니까 즉 하방 경직성을 보였었던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 매물이 조금 쌓여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차례 터치를 하면서 물량 소화를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또다시 15만 원을 넘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악성 매물들을 계속적으로 좀 소화해 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만 원 구간만 안착을 하게 된다면 사실 뭐 17만 원 구간대까지도 열어두고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만약에 지금 보유 중이신 분들, 이미 수익권에 계신 분들이라면 뭐 단기적으로 5일 이평선 정도만 지지를 확인하시면서 대응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사실 7월부터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CDMO 관련된 부분들이 뭐 이 생물보안법에 대한 반사수혜 뭐 이런 것들까지 더해져서 좋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게 100만 원대는 무조건 들어갈 거다. 이렇게 좀 안내를 드렸고, 사실상 100만 원대 진입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써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보유 중이시라면은 그대로 홀딩을 하셔도 되시고, 마찬가지로 5일 이평선 내지 10일 이평선 이런 단기 추세를 한번 보시면서 계속적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실적 기반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대웅제약 말씀 주셨어요. 이 대웅제약 지금 매물 소화하고 있는 단계라고 합니다. 따라서 갖고 계신 분들 15만 원 안착하는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황제주가 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죠. 지금 신고가 써 내려가고 있는데 역시나 홀딩하시면서 단기 추세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아직도 끝난 게 아니라서 계속해서 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너무 말씀 잘해주시는 우리 강호진 선생님과 조금 더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3가지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화면 우측 하단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카메라 앱으로 찍어서 들어오시거나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무료 방송도 들으실 수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지금 유튜브 라이브 진행하고 있는데 라이브 진행 댓글에 링크까지 있습니다. 이 링크까지 함께 해주시면 우리 강호진 선생님과 조금 더 길게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월요일 수업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요. 옷 따뜻하게 입고 수업 열심히 들어보도록 할게요. 밑줄 짝짝 돼지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한가스쿨의 테마주 일타 강사 강호진 전문가입니다. 자, 이제 사실 고대하던 이제 B컵까지도 나온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시장이 예상했었던 것만큼 강한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가 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제 그럴수록 우리는 종목을 고를 때 조금 더 집중하고 또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마찬가지로 심사숙고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실제로 추천드렸었던 종목들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도 제가 이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드리고,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얘기들을 좀 계속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집중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수익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이제 본격적인 내용에 시작하기 앞서 이제 주제를 먼저 말씀드릴 텐데, 오늘도 역시나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의 이제 대사 중에 하나죠. 난 한 놈만 패. 난 무조건 한 놈만 팬다. 이 대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제가 이제 이 상한가스쿨을 시작하기 첫날에 강조를 드렸었던 부분이, 저 같은 경우는 막 이쪽 저쪽을 계속적으로 보기보다는 한 주도 섹터 혹은 주도 테마를 집중적으로 좀 공략을 해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굉장히 막 강조를 많이 드렸었고, 실제로 그 안에서 세 자리대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들, 그리고 뭐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도 상당히 좀 많았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시작할 때는 제약바이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지금 신고가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 안에서 상한가 종목들이 하나둘씩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런 종목들 같이 매매를 하셔가지고 실제로 한번 수익을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기사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금리 인하, 그리고 에스모, 뭐 생물보안법, 이런 이슈들, 그래서 호재들이 가득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로 인해서 이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급등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센티멘털, 즉 이 심리적인 부분이 호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현재 이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보게 된다면은 대부분이 이 제약바이오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안에서도 순위 변동이 계속적으로 일어났는데, 이 제약바이오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물보안법이나 금리 인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한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에스모가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종료가 됐다, 소멸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금리 인하나 생물보안법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인 재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전에 이제 추천들을 해드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제약바이오 안에서 추천을 좀 해드렸는데, 바로 지난 강의였습니다. 또 추석 이전에 좀 소개를 해드렸었던 종목인데, 바로 9월 9일 날 히든주로 공개해드렸었던 샤페론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샤페론이라는 종목이 상한가에 달성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 강의 시간에 간단하게 투자 포인트를 잡아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 FDA 임상 이상 안정성 확인을 했다. 이게 바로 이제 아토피 치료제에 대한 재료였죠. 그 다음에 추가로 뭐 치매 치료제 전임상 효과 입증을 했다. 그 다음에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전임상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종목은 제가 이 방송이 끝나고 8시 공개 방송에서 100% 무료로 공개를 해드린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죠. 그래서 그 결과 실제로 공개 방송에서 제가 이렇게 히든주에 대해서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재료들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실제로 또 차트도 보면서 안내를 한번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그리고 강의에 대해서 집중해서 들으셨다면은 실제로 이런 수익을 보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그라미 친 날이 9월 9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뭐 시초가에 바로 진입을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시초가 대비해서 현재 이 4,425원,
기준으로 봤을 때 34%가 상승했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다음 날 바로 상승이 이어진 것은 아니지만 조정폭이 크지 않았고 10일 이평선, 단기 이평선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이 나와 줬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상한가도 있었고 여전히 또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 게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약바이오 내에서 계속적인 상승이 좀 나와줬죠. 게다가 뭐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또다시 상한가를 가는 모습들이 나타날 만큼 제약바이오 투심은 여전히 견고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수익 축하드리도록 하겠고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오늘 강의에도 종목을 공개해서 추천을 해드릴 거고 또다시 이 히든주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은 마찬가지로 제가 이 방송이 끝나고 8시 방송을 통해서 공개를 해드릴 예정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해두셔야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제 요 하단에 보시면은 QR코드가 하나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휴대폰 꺼내셔서 카메라 어플 키신 다음에 이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은 링크 하나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링크 하나 클릭하시게 되면은 오늘 8시 공개 방송을 들으실 수 있는 그 홈페이지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러면 미리 준비해서 입장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히든주도 좋았다. 근데 제가 이 히든주만 잘 갔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현재 강의 시간을 통해서 종목도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 다음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을 보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9월 9일에 강의를 했었던 화면을 캡처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다시 돌아온 비만 치료제라는 재료를 가지고 왔었죠. 그래서 실제로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기업들이 다시 한번 큰 상승을 보여주고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도 나타났었습니다. 자, 그래서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을 제가 또 하나 추천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블루엠텍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블루엠텍이라는 종목이었는데 이때 이제 차트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면서 지금 딱 고가권에 걸려 있는 자리다. 그래서 이 구간만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상승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여전히 제약바이오가 역시 투심이 좋다라고 안내를 드리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해드렸죠. 자, 그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죠.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도 이 동그라미 친 날 추천을 해드린 겁니다. 바로 이날이 9월 9일이었는데 그 다음 날 바로 진입이 가능하셨겠죠. 음봉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바로 진입이 가능하셨는데 자, 그래서 시초가 대비해서 이 저가 대비가 아닙니다. 시초가 대비해서도 현재 이 고가권까지 19.5%가 상승을 했습니다. 적어도 두 자릿대의 수익은 충분히 볼 수 있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설명을 드렸었던 게 이 수렴 이후에 지금 정배열로 조금씩 전환이 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이 단기 혹은 중기 이평선을 깨지 않으면은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 특히나 아까 보여드렸던 고가권에 걸쳐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돌파 매매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혹은 공개 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리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수익이 잘 나오고 있죠. 시장 대비해서도 오히려 아웃퍼폼하는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많이 준비해서 오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리뷰는 좀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왜 제약바이오를 봐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자, 먼저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사실 우리가 연초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만 하면 사실 시장이 바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고대하던 이 미국의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됐습니다. 심지어 B컷으로 50bp를 단행을 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어떤가요? 자,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지부진한 증시가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허약 체질 코스피 굿바이다. 식어버린 국내 증시 투자 열기.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시장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탄력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그리고 이제 이 시장에 대한 문제를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왜 지지부진한가? 그래서 금리 인하만 하면 오를 줄 알았는데 왜 올라가지 못하냐? 그래서 어떤 게 문제인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이제는
B컷을 두고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지금 B컷을 한 게 아니냐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투세 이제 적용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계속적으로 시장을 이끌었던 올해 상반기에 주도 섹터였던 반도체 같은 경우에 계속적인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마이크론 실적을 또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거에 그렇게 크게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장보다 더 강한 그런 종목들을 찾아내야 되고 그런 섹터들을 집중해서 봐야 되는 이유죠. 그래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이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는 본인 갈 길을 계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차트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이제 3년 만에 황제주 100만 원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지금 신고가 랠리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109만 6천 원이라는 신고가를 경신을 하게 되면서 여전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실적도 뒷받침이 되는 부분이고 또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그만큼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수급으로 움직인다, 돈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코스피를 이끌어가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계속된 조정을 좀 받았죠. 큰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 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시총이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반짝 상승을 하다가 그 상승을 좀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지수를 방어하기 위해서 혹은 그 지수를 반등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또 이런 시총 상위 종목군에 있는 다른 섹터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메이저의 수급들이 이쪽으로 좀 더 관심을 받게 되고 상승이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지금 시총 상위 종목군도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또 소형주들도 사실 굉장히 좀 좋고 또 코스닥에서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젠바이오라는 기업입니다. 사실 소형주에 해당하는 종목인데 오늘 어떤 이슈가 있었냐? 바로 이 염기서열 기반으로 이 유전자 진단 제품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자, 이게 보시면은 지금 연속 상한가, 2연속 상한가를 달성한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섹터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약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슈, 이런 재료, 기사가 하나가 나오게 된다면은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투심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종목을 선택할 때 제약바이오를 선택을 해야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이렇게 큰 수익을 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를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는 어떤 종목을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궁금하실 텐데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볼 종목은 면역 항암제 관련주인 이 GI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입니다.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어떤 이슈가 있냐? 그래서 이전부터 머크사와 계속적으로 협력을 해왔던 상황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기사가 또 추가적으로 나왔죠. 머크사와 이 면역 항암제 병용 임상시험을 협력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임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좋은 이슈들이 나온다. 혹은 가능성이 확인이 됐다, 안정성이 확인이 됐다 이런 추가적인 재료가 나오게 된다면은 당연히 주가는 급등을 좀 보일 수가 있겠죠. 게다가 최근에 이제 가장 핫한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비만 치료제. 최근 여전히 이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상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이거나 두 자릿대의 급등을 보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GI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로 차세대 비만약 개발에 돌입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이 후보 물질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파이프라인을 좀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면역 항암제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재료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실 텐데요. 지금 GI 이노베이션의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박스권 흐름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000원 구간에서 계속적인 저항을 받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찬가지로 최근에도 이 14,000원 구간에서 저항을 받기는 했지만 지금 물량들을 소화를 해 나가면서 이 음봉을 조금씩 잡아먹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있고 시장에서 또 제약 바이오를 좀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악성 매물들을 소화를 하고 14,000원 구간만 다시 돌파를 해준다. 이 상단에서 자리를 잡아준다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신고가까지도 넘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14,000원 구간을 넘기지 못하고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종목을 그냥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하방 경직을 보여왔었던 이 10,000원 구간대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박스권 안에서 박스권 매매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아직 많이 발생을 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GI 이노베이션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바로 HK 이노엔이라는 종목인데, 자,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이제 K캡이라는 이 위와 관련된 이 의약품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매출을 내오는 그런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K캡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큰 매출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미국까지도 진출을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말에 완료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해외 시장으로 진출해서 실제로 매출이 나오는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 이 녹십자라는 기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 대한 진출, 그리고 거기서 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HK 이노엔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추가적으로 재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HK 이노엔 같은 경우엔 사실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2천억대를 계속적으로 좀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분기 실적을 봤을 때 뭐 100억대, 200억대를 꾸준하게 유지해주고 있고 이제는 300억대까지 넘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뭐 컨디션이라는 제품도 잘 아실 겁니다. 그것도 역시 HK 이노엔이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또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오는 매출이 있다. 근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미국까지 진출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 캐파가 커질 거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일봉 차트인데 여전히 이 고가를 경신해 주면서 좋은 흐름들을 이어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좀 부담스러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을 한번 보시면은 다음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제가 이제 이 주봉 차트를 이제 포함을 안 한 것 같은데 주봉을 보게 된다면은 사실상 지금 바닥권, 여전히 이 바닥권에 위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8시 방송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거래량도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배열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가면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종목 소개를 해드렸고, 자, 마지막으로 히든주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상승과 횡보 계속적으로 좀 반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시더라도 대량 거래량이 발생한 이후에 지금 또다시 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지금 이 이평선들 흐름을 보더라도 다시금 좀 정배열로 잡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냐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자, 첫 번째로
역시나 이 기업도 실적이 나오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적자 기업이 아닌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두 번째로는 마이크로 니들과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 니들 가지고 어떤 치료제를 만드냐? 바로 비만 치료제와 탈모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그 외에도 사실 고령화 관련된 질환에 대한 임상도 몇 가지를 더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주가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다시 차트로 한번 돌아와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거래량 유입이 되고 상승이 보였다가 좀 조정을 겪었지만 이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한 상황이 아니라 장기 이평선에서 다시 지지받고 상승이 나오려는 그런 모습 확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종목, 강의 중에 소개해드린 종목, 그리고 히든주 모두 다 지금 동등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히든주라고 해서 더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동등하게 강의에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종목, 그리고 히든주도 모두 다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종목은 이 방송이 끝나고 8시 공개 방송을 통해서 바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8시 공개 방송 주제만 소개해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샤페론 상한가 적중, 다음 상한가 공략주는 무엇인지 8시 공개 방송에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마주 1타 강사 강호진 선생님의 수업 듣고 오셨고요. 우리 선생님의 수업이 너무너무 짧다, 이 무료 방송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3가지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자, 가장 먼저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카메라 앱으로 찍어서 들어오시거나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 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되시고요. 마지막으로 유튜브 라이브에 댓글 링크까지 함께 해주시면 무료 방송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방법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